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외교적 경제적 강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민주주의의 변기창이라 불릴 정도로 성장한 방위산업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기존 방산 대국들의 위치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세계 각지에서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으며 특히 중동에서는 평화유지 활동 및 조율자 역할을 자처하며 국제 무대에서 새로운 균형자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의 움직임을 안이 꼽게 보며 한번 찍어 누르고 싶어하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프랑스인데요. 대한민국과 오랫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쌓아왔던 프랑스가 오늘날 방위산업과 지정학적 패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충돌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는 방위산업 시장에서 한국의 성장을 견제하며 나토와 중동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제한하려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과 중동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다 보니 이를 견제하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와 반대로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려 하는 한국의 손을 잡으려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중동 전쟁의 중심에 위치한 이스라엘은 최근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프랑스의 압박에 대응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과 전방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와 이스라엘의 다툼 속에서 대한민국이 강대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을 잡아낼 수 있을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하마스의 대규모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단순한 국경 분쟁을 넘어 중동의 지정학적 균형과 국제사회의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도발에 강경하게 대응하며 가자지구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전쟁으로 헤즈볼라까지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은 레바논 국경을 넘어 확장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비판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이 배치된 지역에서조차 헤즈볼라의 공격이 계속되면서 이스라엘은 유엔군 철수를 요구하며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이스라엘의 강경한 태도를 비판하며 중동에서 전쟁이 확산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는 이스라엘의 작전이 과도하다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군사 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이 오히려 중동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외교적 해법을 우선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가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에게는 자국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레바논을 식민지로 통치했던 프랑스는 여전히 이 지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앞바다와 지중해 동부 지역에 매장된 막대한 에너지 자원은 프랑스와 이스라엘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자국 앞바다에서 발견된 막대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에너지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특히 프랑스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프랑스는 레바논의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 가능성에 주목하며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바논의 정치적 불안정과 부패는 이러한 자원의 활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0년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건은 레바논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사건 이후 프랑스는 레바논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베이루트를 방문하며 레바논 시민들에게 프랑스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프랑스가 레바논의 에너지 자원을 통해 중동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레바논에 공을 들이고 있었던 프랑스에게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에서의 군사 작전을 통해 중동에서의 패권을 확대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레바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레바논에 수천억 원대의 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이스라엘에는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프랑스와 이스라엘의 갈등은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최근 파리에서 열린 해군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이스라엘 방산 기업들의 참가를 사실상 금지해버렸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스라엘 대표단의 참가는 승인하되 부스나 장비 전시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방산 전시회를 맨손으로 구경만 하러 오라니 사실상 오지 말라는 이야기였죠. 당연히 이스라엘에서도 격하게 반발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미국의 힘을 등에 업고 있다고 해도
프랑스 역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강대국이기에 결코 이스라엘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프랑스의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충분한 힘을 가진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를 모색하고 있고 그 대상 중 하나로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은 중동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구축하며 국제적 갈등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남부에 배치된 동명부대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서 무장 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고 지역 안정에 기여하며 현지 주민들로부터 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동명부대는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찬사를 받을 정도로 평화 유지 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이는 한국이 기존 서구 국가들이 수행해 오던 중동 내 역할을 대체하며 새로운 평화 유지 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방위산업 강국으로서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통해 유럽과 중동에서의 입지를 점진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양국 간 방산 협력은 크게 증가하며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기술 협력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과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이 결합되면서 양국은 새로운 군사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은 상호 신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필요를 충족시키면서도 중립적인 외교적 태도를 유지해 적이 많은 이스라엘과 달리 국제사회에서도 긍정적인 평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중동의 지정학적 구도에서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역할 확대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같은 기존 서구 국가들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중동의 영향력을 가지고 강대국들은 기존 구조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가 이러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경계하며 실제로 한국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 내 방산 자립을 강조하며 유럽 국가들이 자국산 무기 구매를 우선시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과 같은 비유럽 국가들의 방산 제품 수입이 유럽 방산 자립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한국 무기를 불매할 것을 외치고 있죠. 하지만 프랑스가 한국이나 이스라엘을 견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을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최근 프랑스 의회에서 62년 만에 총리 불신임안이 가결되며 정부가 붕괴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과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이 야당의 반발을 부르며 촉발된 것으로 총리를 비롯한 내각 전원이 사퇴하면서 프랑스는 심각한 정치적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국정 동력을 잃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프랑스는 중동 문제나 국제 방위산업 경쟁과 같은 외교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방위산업 경쟁이나 레바논에서의 영향력 확대 시도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내부의 혼란은 곧 외교적 동력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여기에 얼마 전 치러졌던 미국 대선의 결과도 한국과 이스라엘에는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중동에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강도는 국내 정치 상황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재임 시절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 영토로 공식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며 이스라엘의 국제적 지위를 크게 높인 바 있습니다. 이번 재집권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대응과 외교적 입지를 한층 강화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전략적 우방 이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패권적 위치를 공고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하마스 등 적대 세력에 맞서 강경한 군사적 대응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중동의 외교 구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들과의 긴장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중동의 갈등은 단순히 지역적 문제를 넘어 국제적 이해관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주요 강대국들은 각자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복잡한 구도 속에서 평화 유지와 방위산업 협력을 통해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한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 속에서도 한국은 중동과 유럽에서의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스라엘과의 협력은 한국의 역할을 더욱 부각시키며 중동의 지정학적 구도에서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방위산업과 외교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입지를 넓혀간다면 단순한 신흥 강대국을 넘어 글로벌 균형의 중심축이 되는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